이제 3.2장은 가속도로 인한 물체에 걸리는 힘이에요. 뭐 아마 수업 때 배운 사람은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가속도로 인한 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니 당연히 F는 ma니까 가속도로 인한 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체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유체 중에서 가속하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진공 상태에 있어요.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m이라는 물체를 가속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u라는 속도로 u0로 가고 있었어요. u0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 물체를 여러분들이 가속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a라는 크기로 가속도를 갔다고 칩시다. 그럼 얘한테 가해줘야 되는 힘은 얼마예요? ma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진공 상태에서. 근데 진공이 아니라 이제 유체 중이에요. 뭐 공기 중이라고 할까요? 뭐 물속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얘가 u0로 전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반대로 유동이 u0 속도로 자기한테 오고 있는 것처럼 느끼겠죠.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고 칩시다. u0로. 이 구가 원이 일정한 속도로 u0란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에 올라타서 보자면은 얘는 u0란 속도로 유동이 오고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될 거예요. 근데 얘를 포텐셜 유동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비점성이죠. 점성이 없을 때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얘에 걸리는 저항은 얼마예요? 0이에요. 굳이 그거 설명하진 않겠지만은 유체역학 때 달란버트 패러독스라고 해갖고 배웠을 거예요. 포텐셜 유동, 비점성일 때는 얘 주위에 왔던 유동이 얘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지 않거든요. 점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속도가 변해도 뒤로 가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속도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걔가? 얘한테 해준 일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얘가 받는 저항은 0이다. 얘로 인해서 변한 운동량이 없잖아요. 저기 앞이랑 저기 뒤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관점인데, 얘가 가속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 고정 좌표계예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는 좌표 원점도 u로 이동을 하고 있겠죠. u0로 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가속을 했어요. 가속을. 물체 고정 좌표계 똑같이 이동하지 않고 물체가 좀 더 빠르게 이동한 거죠. 조금 앞으로 나오겠죠? 조금 앞으로 나온다는 거는 여기 있던 그 스트림 라인, 유선이 어떻게 될까요? 앞쪽은 좀 더 뒤로 밀릴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겠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설명할게요. 일정한 속도로 전진을 하고 있던 물체에 대한 물체 고정 좌표계로 우리가 주위 유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얘가 비점성 유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위의 유동이 이렇게 쭉 아무 영향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항이 0이었죠. 저항이 실제로는 있겠지만 그건 점성 유동이고 비점성일 때 얘기예요. 비점성 가정을 했을 때 이 물체가 전진을 하고 있을 때 주위에 생기는 유선에 대한 저항은 0입니다. 근데 뭐 u0로 가면 저항이 0인데 갑자기 얘가 뭐에 B를 받았는지 가속을 했어요. 그럼 물체 고정 좌표계로
봤을 때 일정하게 원래 이 속도로 쭉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더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물체 주위에 생기는 스트림 라인, 유선이 생긴 게 바뀌어 버려요. 유선이 바뀌었다는 거,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그럼 보세요. 바깥에 있는 유선이,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버렸네. 다시 그릴게요. 자, 원래 구가 여기 있었고 그 구 주위에 생겨야 되는 유선은 똑같은 간격으로 잘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구가 가속을 하면서 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즉 물체 고정 좌표계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가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스트림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뭘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겠지. 그림 이해되시죠? 물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스트림 라인도 조금 더 앞으로 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스트림 라인 입장에서는 여기 있던 애는 여기로 밀려 들어갔고 여기 있던 애는 얘로 할까? 얘는 여기로 밀려났겠죠? 얘는 여기로 밀려났고 얘는 일로 갔고. 그래서 달람벌트 패러독스는 기본적으로 유선을 바꾸지 않으면은 유선의 형상을 바꾸지 않으면은 저항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인데, 물체가 가속을 해버리면 주위 유선이 앞쪽으로 밀려났죠. 그럼 얘가 물체가 단순히 지만 가속한 게 아니라 자기만 가속했으면 F는 MA하고 끝날 문제인데 주위 유선에 영향을 안 줬으면은 A만큼 가속하는데 F라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주위 유선까지 뒤집어 버렸잖아요. 주위 유선을 바꿨기 때문에 그 유선을 바꿨다는 거는 유체한테도 가속도 운동을 해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체 중에서 가속을 하면은 그냥 혼자 곱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유동들을 밀어내거나 당기면서 자기가 유선을 바꿔요. 그래서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로 작용하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속도에 대해서 비례하는 뭔가 유체한테 해주는 힘도 추가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위 유체를 가속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근데 걔가 하필 해놓고 보니까 가속도에 비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실제 질량은 아니지만은 가속도에 비례해서 물체를 유체 중에서 가속시키는 데 들어가는 힘이니까 거기에 대한 계수도 뭐 질량 차원이겠지. 근데 얘를 부가질량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에디드 매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항에서는 전혀 상관 안 했죠. 저항 추진 수업에서는 배가 가속한다는 거는 고려를 안 했잖아요. 근데 조종에서는 배가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배가 가속을 할 때 주위에 유선을 바꾸면서 그 유체들에 대한 가속 문제까지 영향을 줬다. 그래서 가속도에 비례하는 힘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 비례 상수를 질량 차원이니까 부가질량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포텐셜 유동이란 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속할 때 유체가 딸려오는 건 그건 점성 유체 아닌가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심지어 점성이 없는 비점성의 포텐셜 유동으로 풀어도 부가질량의 발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성 유동에서만 다루는 부가질량 그거 전혀 아니고 원래 부가질량은 포텐셜 유동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얘기가 있는데 이제 책을 좀 찬찬히 보시면은 굳이 우리 수업에서 찬찬히 다루진 않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점성 유동, 우리 여러 가지 포텐셜 유동의 부가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6가지 방향 가속도 병진 3개, 회전 3개에 대한 가속도에 대해서
병진 힘 3개, 모멘트 3개. 거기에 대한 부가질량이 다 나와요. 책에서 뭐라고 썼나 한번 봅시다. M이라고 안 하고 A라는 걸로 표현을 했네.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부가질량이에요. 에디드 매스. 부가질량은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어요? 각 가속도. 각 가속도에 대해서 비례하게 나오는 어떤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각 방향 힘과 모멘트죠. 의 크기는, 힘과 모멘트의 크기는 가속도에 비례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비례 상수를 실제 물체 질량이랑 전혀 상관없이 주위 유체의 밀도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에디드 매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에디드 매스는 여러분들이 뭐 10kg짜리 굴을 움직이든 아니면 같은 크기 쇠로 만든 10kg짜리 굴을 움직이든 크기는 같은데 속에 공기로 가득 찬 풍선을 움직이든 에디드 매스 크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밀고 가는 주위 유체의 무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유체가 공기 중이면은 여러분들이 가속을 하기가 쉽겠죠. 가속을 하고 움직일 때 주위 공기들을 밀어내기 쉽잖아요. 근데 물이면은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이 한 무릎까지만 차 있어도 밀고 가면서 걸어가기 힘들잖아요. 왜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발이 가속을 해야 되거든. 가속을 해야 되는데 에디드 매스가 큰 거죠. 공기 중에서는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속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가해지고 에디드 매스는 이런 매트릭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힘과 모멘트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푸는 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진 속도가 V0인 거는 변하진 않는데 나머지 속도 성분들은 0이고요. 가속도만 있는 거예요. 그 가속도에 대한 성분들은 이걸 통해서 구하니까 에디드 매스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뭐 어디 책에서 찾든 아니면 실험을 해서 구하든 뭐 책에 아니면 뭐 따로 수치 해석을 하든 알아서 해봐라 라는 거죠.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거 36개잖아요. 36개 매트릭스를 다 구해야 되냐? 책에서 그건 아니고요. 뭐 책이 배가 좌우 대칭이라거나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운동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 가속을 하는데 에디드 매스가 뭐 이쪽 방향 Y방향으로 영향 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Z방향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X방향으로 유동이 가속을 하고 있을 때 배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인데 X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Y방향으로 유선이 이쪽 바뀌고 이쪽 바뀌는 거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상쇄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문제가 되는 뭐 그런 의미가 없는 애들은 다 지워져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할까봐 배가 전진을 해가지고요 좀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유선이 어떻게 변해요? 원래 이렇게 가던 유선이 뭐 이런 식으로 변한 거죠. 근데 그게 좌우랑 똑같잖아요. 좌우 대칭인 배는. 그래서 U방향으로 가속을 할 때 V방향, 그러니까 Y방향이죠. Y방향으로는 양면이 똑같기 때문에 힘이 서로 상쇄돼가지고 에디드 매스 항이 없어요. Y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y 방향 힘에 대해서 얘가 u 다시 공원하는 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텐셜 유동은 유선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또 반대쪽도 0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아니 배가 y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칩시다. 원래 유제로는 있긴 한데 여기선 가속만 다루니까 옆으로 가속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유선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여기 가속하는 걸로 인해서 유선이 바뀌는 거니까 그냥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그려야 되나? 애매하네.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가던 유선이 옆으로 밀렸잖아요. 옆으로. 그러니까 얘는 V 방향 가속도에 대해서 유선이 통째로 옆으로 밀렸으니까 Y 방향 힘은 당연히 작용을 하죠. 에디드 매스로 인해서. 얘는 당연히 있는데 V 방향 가속에 대해서 맞나? 얘는 당연히 이제 옆으로 가속을 하면은 유선이 옆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딸려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Y 방향 힘은 발생을 하는 거죠. V 방향 가속도가 있다면은.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모멘트가 발생을 하냐, 뭐 하냐 등등. 그거는 직접 뭐 계산을 해서 풀어보든가 아니면은 뭐 실험을 해보든가 아니면 책에 있는 표를 참고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갑니다. 다행히 책에서 설명은 다 해놓긴 해놨는데 그래서 뭐 몇 개는 지워지고 몇 개는 남고 그래요. 근데 그 시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해할 필요는 제가 보기엔 없고요. 그냥 이런 개념이다. 에디드 매스는 실제로 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 근데 그거는 원래 36개인데 6가지 가속도에 대해서 6가지 힘이 각각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뭐 몇 가지는 의미 없으니까 지우고 뭐하고 하는 거는 책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책이 뭐가 좀 이상한데? 그 실제로 계산하는 방식, 뭐 배가 얼마나 뚱뚱하냐는 등 뭐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길게 주절주절 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 개념만 알면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3장을 넘어가야 되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시간 꽤 많이 했으니까 자르고 3장은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